오늘은 원자번호 19번 칼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는 매일 칼륨과 함께 살아갑니다. 칼륨이라는 이름은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몸속부터 시작해서 땅속, 식물, 음식, 심지어는 첨단 산업의 배터리까지 칼륨은 아주 널리 퍼져 있는 중요한 원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원자번호 19번 칼륨이란 어떤 원소이며 우리 생활과 인체, 그리고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칼륨의 영어 이름은 포타슘입니다. 그런데 원소 기호는 왜 K일까요? 이는 라틴어인 칼륨, 즉 KALIUM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유럽에서는 나무를 태운 재를 물에 녹여 만든 잿물에서 칼륨을 추출했는데 이 물질을 포타시파텟이라고 불렀고 이로 인해 칼륨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칼륨은 주기율표에서 일족에 속하는 알칼리 금속입니다. 알칼리 금속들은 모두 반응성이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칼륨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은 은백색이고 매우 부드러워서 칼로도 쉽게 자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운 금속은 공기 중에 방치하면 바로 산화되기 때문에 곧 표면이 흐려지거나 회색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응성이 큰 이유는 칼륨이 전자를 하나만 잃으면 매우 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이나 공기 중에서도 쉽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륨이 물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칼륨이 물에 닿는 순간 수산화칼륨이 생기고 동시에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한 수소는 반응열로 인해 불이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는 아주 소량만을 사용하고 반드시 안전장비를 갖춘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해야 합니다. 칼륨 조각이 물 위를 빠르게 움직이며 반응하다가 갑자기 불꽃이 튀는 장면은 과학 시간에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장면은 칼륨이 얼마나 민감하고 강력한 성질을 지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위험한 칼륨이 왜 중요한 걸까요? 칼륨은 우리 몸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인체 내에서 칼륨은 세포 내부의 주요 양이온으로 작용합니다. 세포막 안팎의 이온 농도 차이를 조절하고 나트륨과 함께 삼투압을 조절하며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칼륨이 신경 자극을 전달하고 근육이 수축하는 데 꼭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손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빡이는 등 모든 근육 운동에는 칼륨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장은 근육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기관인데 칼륨의 농도에 따라 박동이 빠르게 뛰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이나 심장마비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를 보냅니다. 흔히 피곤함이나 무기력감, 근육이 자주 쥐어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저칼륨혈증이라고 부르며 탈수나 과도한 땀 배출, 이뇨제 복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칼륨이 너무 많아지는 상태, 즉 고칼륨혈증도 문제가 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혈액 내 칼륨 수치가 높아지고 이 역시 심장에 위험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혈액 검사를 통해 칼륨 농도를 세심하게 체크하고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칼륨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칼륨은 많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나, 감자, 아보카도, 시금치, 콩류 등 식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 있으며 특별한 식단 조절 없이도 평소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한다면 칼륨 부족은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성 신장질환 환자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칼륨 수치를 꾸준히 관리해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자연에서 산업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칼륨은 식물 성장에도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질소, 인, 칼륨은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3대 비료 성분으로 꼽히는데 칼륨은 특히 식물의 수분 조절과 광합성 작용, 병의 저항성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칼륨은 비료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원소입니다. 또한 칼륨은 유리 제조에도 사용되는데 칼륨이 들어간 유리는 보다 단단하고 열에 강해집니다. 고급 렌즈나 내열 유리 제품에 활용되죠. 비누나 세제를 만들 때도 칼륨이 쓰입니다. 수산화칼륨은 강한 염기로서 기름을 분해해 비누를 만드는 데에 사용됩니다. 최근에는 칼륨을 이용한 이온 배터리 연구도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리튬이나 나트륨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저장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칼륨을 다룰 때에는 언제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기 중의 수분만으로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는 칼륨을 항상 파라핀유나 광유 같은 액체 속에 담가 보관합니다. 맨손으로 만지거나 공기 중에 오래 노출시키면 화재나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만 다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성질을 가졌지만 동시에 이렇게도 다양한 쓰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정리하자면 칼륨은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생명 원소이자 농업과 산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자원입니다. 작고 반응성이 큰 금속이지만 그 안에는 생명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과학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처럼 하나의 원소를 통해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우리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과학은 그 자체로도 매력적입니다. 다음에 바나나를 먹을 때 또는 심장 박동을 느낄 때 칼륨이라는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생명을 지키는 금속, 그리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과학기술의 중심에 바로 이 칼륨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 작은 원소 하나가 가진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화공인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